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50주년 기념 영상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18학번 강서영입니다. 서울대학교 조경학과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국내 최초의 조경학과라는 타이틀을 가진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이니만큼 이 50주년의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원래 이 학과 50주년이라고 하면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해여서 네. 이 영상이 오늘 더 아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대 조경학과 출신 5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올해 2023년 신년 할애회에서 조경학과 선배님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발된 뜻깊은 5분을 모셨는데요. 50주년을 기념하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분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경 설계하는 최재혁입니다. 설계가로서 최재혁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작품이 숲의 울림이라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어떤 작품인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016년에 그 서울 정원박람회에 출품했던 정원인데요. 이 월드컵 공원이 굉장히 오래된 공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무들이 굉장히 이제 울창하게 자라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울숲의 풍경이 공원에서 숲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숲에서 경험했던 아름다운 경험들을 뭐 예를 들어 절을 올라갈 때 들리는 풍경 소리라든지 숲속에서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식물들의 색과 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감각적으로 한 공간에서 구현해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즐거운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정원을 구성하고 또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보신 정원의 입구에서 이제 정원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하얀색이 쇠 막대기입니다. 이제 안에가 비어 있는 강관이라고 저희는 하는데 그런 쇠 막대기를 길이를 좀 다르게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부딪힐 때 마치 이제 우리 하프 오르간이나 아니면 풍경 같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좀 들릴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자 그늘을 좀 만들어주는 쉐이드이자 또 이렇게 공간을 한번 이렇게 구획해주는 울타리 같은 프레임이자 무언가 이제 가슴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가슴까지. 사실 제가 생각하는 조경은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공간들을 연구하고 관리하고 또 어떨 때는 새롭게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드는 것까지 정말 총체적인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 설계를 해야겠다고 처음 결심했던 거는 언제였나요? 이 분야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했던 거는 대학원 다니면서 그 지도 교수님이 정옥주 교수님이 그 조안리에 있는 정원을 한번 데리고 가주셨는데 그 공간을 돌아보면서 조경의 일이 아름다운 일이구나, 아름다운 공간을 짓는 일이고 누군가한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됐죠. 그때 아마도 조경 설계를 하는 일, 또 특히 이제 정원을 좀 짓고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서영 씨께서 해주실까요? 20년 전에 조경학과 입학한 과거의 자신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재혁아, 좋아하는 일을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그리고 항상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20년 뒤에 너도 생각지 못한 많은 즐거운 경험들이 있을 거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는 기적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야. 화이팅! Hi, I'm 제이투의 안녕하세요, 제이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J2N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경학과 1사학번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 조경학과 출신의 댄스 컨텐츠 유튜버. 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음악방송 보는 거 좋아하고 대학교에 와서 동아리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재미도 있고 뭔가 성장하는 맛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춤을 추게 되네요. 정말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다재다능함을 또 스튜디오 수업에서도 많이 활용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2학년 2학기 때 들었던 수업인데 그때 여의도 공원에 이제 재설계하는 수업이었어요. 저는 뭔가 여의도에 있을 때 벚꽃이라는 개념이 너무 되게 강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벚꽃은 딱 한 철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1년 내내 볼 수는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홀로그램 나무라는 개념을 뭔가 섞어서 막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제가 미디어 쪽에 관심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녹였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캐릭터랑 좀 어울렸던 작업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 수업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게 더 많은데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선배들 졸업식에 온다고 학교에 왔었는데 그때 저희 배정원 교수님께서 다 잊어도 되는데 비크리에이티브 한 것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제가 탁 들어온 거예요. 뭔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들이 하는 것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그게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아 내가 여기를 나온다고 해서 꼭 적용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그 뒤로는 오히려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많이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얘기를 그래도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나는 이런 게 힘든데 뭐 너는 어떠니 이런 얘기도 하고 동기들이랑 사이 좀 좋아서 동기들이랑 보냈던 시간이 여기 9층에선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본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네. 지금은 라이터스 컴퍼니라는 스타트업에서 쿠키라는 케이팝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프로덕트 리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컨텐츠 부분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잘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꿈, 목표도 궁금해져요. 아, 네. 뭐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건 사실은 없는데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많이 노력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덕트를 되게 좀 성공시키고 싶은 그게 좀 가까운 꿈인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저희가 드리는 질문인데 네. 10년 전 네. 갓 조경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의 나에게 한마디 전한다면? 정신적으로 좀 덜 미성숙했을 때라 뭔가 작은 일인데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밀어붙이면 되는 건데 갈등하고 이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게 최선인 일들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종합과 1사학번 JT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권근입니다. 그 당시 학교의 모습은 어땠나요? 영화 1987에 나오는 그 스크린의 장면이 거의 우리 당시 캠퍼스 분위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전공 공부를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우리 그 오히려. 전체적인 공동체 문화에 네. 좀 약간 얌체 바른 행동같이 보이기도 하고 학창 시절에 이제 사회적인 운동에 배우게 된 것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저에 대한 질책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되는 그런 좋은 교훈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큰 조경 설계 사무소를 이끌고 계세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와튼스쿨을 다니셨더라고요. 직원이 한때 이제 설계 사무소는 120명까지 늘어났어요. 프로젝트를 거의 300개에서 500개를 했어요, 1년에. 제대로 전문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튼스쿨 그때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었는데 네. 한국에 처음 생겼어요. 그때 이제 경영이라는 거를 조금 깨우치게 돼서 우리 전체 그룹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또 다시 수립을 해서 설계 사무소를 기반으로 조경이 만드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수목원, 테마정원, 친환경 자재를 만드는 거 이런 구상들을 그때 이제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전대로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급적이면 선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설계 컨셉을 또 하고 또 우리 지구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훼손된 자연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선한 그런 설계 컨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희가 공통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조경학과에 갓 입학한 과거의 자신에게, 나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20대의 박명건은 참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본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명고나 여러 공동체나 사회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제 너 자신한테도 관심을 좀 가지고 너를 좀 돌보고
여유도 찾고 좀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고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자산 운용사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시면 펀드 상품 가입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영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개인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대표님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나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었고 네. 디자인이나 뭐 미술, 사진, 건축, 도시 이런 것들의 수업들 많이 쫓아다녔었고요. 공부라는 하나만 보고 성적만 보고 살았던 사람에서 이제 조경학과에 와서 저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벗겨내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또 저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랬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업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와 과정이 좀 궁금하네요. 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도시공학과에 91학번 선배님이 계셨었는데 아주 강하게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게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단순히 조경, 건축 이런 뿐만 아니라 도시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인턴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뭐 기억에 남는다거나 너무 힘들었다거나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실까요? 하이머크 명동이라는 건물인데요. 어떤 컨셉으로 갈까를 고민하는 때 어떤 건축가님을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해준 얘기가 지금 이 건물의 가장 특징인 부분은 그 앞에 있는 한 800평 정도의 공간이 명동에는 굉장히 드문 오픈 스페이스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여기서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공유정원 업체를 만나서 같이 그 공유정원을 만들었었어요. 훌라춤을 배우기도 하고 요가 클래스도 하기도 하고 희귀식물에 대한 마켓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경학과 또 부동산 개발의 어떤 접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순히 저는 건물과 조경의 어떤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경험으로서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거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누구에게나 드리는 오늘의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경학과에 갓 입학한 과거의 자신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준호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세상과 부딪혀서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해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는 조경회사 겸 건설회사를 하고 있고요. 조경학과 1기 입학 내지 또 졸업생으로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 캠퍼스의 분위기 어땠나요? 지금 관악처럼 큰 빌딩이 있는 게 아니라 나지막한 건물들로 강의동이 있었고 네. 학생 수도 많지 않았고 굉장히 따뜻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회적 현실은 굉장히 엄혹했던 시절이 아닌가. 계속되는 뭐 데모가 있었고 휴학이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를 거치면서 또 이질적으로 보이는 조경학이라는 부분이 또 그 안에서 결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할까? 조경 살리기 한마음 운동 군부를 만드셔서 전 조경인의 서명과 모금 운동을 전개하시고요. 일일이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니시면서 청원과 시위 앞장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80년대 초에
조경공사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민영화되면서 그게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니까 건설업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세 분야가 있었고 나머지는 특수 분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조경이 특수면허라는 데 이제 속해 있었어요. 이 분야를 전부 토목으로 다 내려라. 전문 분야로. 조경의 꿈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니들은 저 밑으로 내려가. 그런데 우연히 이제 그 정부의 안을 알려준 사람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걸 당시에 학회장 하던 유병림 교수라고 환경대학원 원장하시고 학회장 하던 분한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지방에서 학회를 하는데 제가 호텔로 제가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모금하고 이렇게 서명운동하고 그거를 이제 출범시킨 계기가 됐고 어떻게 보면 험한 시공 일을 이제 쭉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제가 맞닥뜨리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능력을 좀 발휘하지 않았나. 그래서 못생긴 뭐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제가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다방면의 학문 분야를 우리가 섭렵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한쪽만 깊이 있게 들어가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제네럴리스트가 되냐 뭐 스페셜리스트가 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조경학은 정말 둘 다 같이 갈 수 있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경학과에 갓 입학한 과거의 자신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조경학과가 가지고 있는 종합성, 융합성 이런 부분은 조경과의 아주 장점 중에 장점이니까 어디 가서도 이렇게 구할 수 없는 문호가 열려 있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다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0살로 돌아간다면? 그런데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